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3일 수요일 USK 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미 전국 24시간 케이블 채널인 한인방송 TVK24와 또 IPTV인 티보, 그 밖에도 온라인인 유튜브 등을 통해 미국 전역 그리고 또 전 세계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미국 전역 150여 개 대도시에 걸쳐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또 40여 개 도시에서는 통행 금지가 강화 실시된 야간에도 수천여 명의 시위대가 뉴욕과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포틀랜드 등 주요 도시에서 각각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는 등 시위 8일째를 맞았는데요. 이제 오늘로 9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위로 오늘까지 미 전국적으로 9,3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폭력 시위 양상은 다소 잦아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등 유럽에서도 또 이스라엘 등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도 이처럼 미국 내 흑백 인종 차별에 맞서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언제쯤 상황이 종료될지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시위도 정치계의 핵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USKN 방송은 미국 내 돌아가는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촉발된 흑백 인종차별 반대 시위 8일째였던 어제 저녁만 해도 통행금지가 실시됐던 뉴욕에 약 8천여 명의 경찰이 투입돼 시위대 강제 해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동부 지역 시위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8시부터 통행금지가 실시됐던 뉴욕에서는 8천여 명의 경찰들이 투입돼 맨하튼 타임스퀘어에 운집한 시위대들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뉴욕시가 오후 11시였던 통금 시각 시간을 3시간 앞당긴 데 따른 것입니다. 전날 시위대 틈에 끼어 일부 약탈자들의 약탈 행위가 다시 자행된 데 따른 긴급 조치였습니다. 통금 시간에 응하지 않았던 200여 명의 시위대가 체포되면서 뉴욕에서만 지금까지 약 1,5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번엔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 보겠습니다. 시위대는 오후 7시부터인 통금 시간 이후에도 워싱턴 DC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약 2천여 명이 모였던 이번 시위,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 마찰도 이어졌고 자정 이후에는 또다시 최루탄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DC에서는 어제 낮 의회 근처에 모인 시위대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두 손을 뒤로 모은 채 20여 초 동안 침묵을 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무릎에 짓눌려 사망한 플로이드의 모습을 재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부 지역 보겠습니다. 서부 지역 역시 동부 지역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남가주 지역 시위로 LA 도심과 멜로스 거리, 산타모니카, 롱비치 등에서 자행된 약탈과 방화로 약 100여 곳 이상의 업소들이 재산 피해를 봤던 가운데 이제 시위 분위기는 평화 집회로 반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남가주 지역 LA시청 앞 그리고 헐리우드 블러바드와 산타모니카 블러바드 등에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저마다 피켓에 항의 문구를 쓰고 돌출 행동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또한 LAPD나 주 방위군 역시 시위대의 집회나 거리 행진 등을 최대한 보장하며 개입을 최소화했습니다. LA 지역 에릭 갈세티 시장 관저 외부에서도 어제 바닥에 앉은 시위대들의 평화 집회가 이어졌고 통행금지 시간을 어긴 혐의로 경찰이 1명씩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약탈과 방화, 반달리즘의 낙서 등에 대해 LA시와 카운티 검찰 등은 중범죄로 기소한다며 강력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LA 지역에서만 지금까지 약 2,700명 이상이 시위와 관련해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체포자들 중 약 92%인 2,500여 명은 통금령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나 약탈, 방화, 반달리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들은 약 2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중부, 중서부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이 지나면서 텍사스주 등에서 일부 가격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약탈이나 반달리즘 같은 중범죄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체포된 이들은 주로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경관들에게 돌이나 병 등을 투척한 이들입니다. 휴스턴 경찰은 트위터를 통해 약 200여 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스콘신 미러키 시위 현장에선 시위대가 경찰들에게 돌과 유리병, 화염병 등을 투척하는 등 일부 과격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루가스를 사용해 시위대 해산에 들어갔고요. 워싱턴주 시애틀을 보면 의회 주변에 수백여 명의 시위대가 모여 경찰과 대치 상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치 최전선의 시위대는 후추 스프레이를 맞지 않으려 우산까지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치 지난해 홍콩 시위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주방위군들이 투입되고 경찰들이 좀 더 투입되면서 시위의 양상은 다소 바뀌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진화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젯밤부터 뉴욕 브루클린에서는 촛불 시위도 있었습니다. 휴스턴에서는 흑인 시위대가 때를 지어 말을 타고 도심에 등장하기도 했고요. 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미니애폴리스에선 다 함께 숨을 쉴 수 없다가 쓰인 티셔츠를 맞춰 입은 시위대들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들은 평화 시위를 이어갔고 또 필라델피아 지역에서는 시위대가 플로이드를 추모하기 위해 9분 동안 묵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는 등 시위가 전체적으로 평화롭게 또 집회 참가자들도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이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남편과 함께 반려견을 데리고 시위대에 참석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함께 동참하는 그야말로 인종 화합의 장으로 바뀌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요?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업체인 입소스가 실시한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4%가 이번 항의 시위에 동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동조하지 않는 응답자는 27%로 집계됐는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 방식에 대해선 절반이 넘는 5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긍정적인 평가는 33%에 그쳤습니다. 네, 일단 전국적인 시위 상황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하는 이 백악관 워싱턴 DC가 현재 문제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워싱턴 DC가 약탈 시위 등을 막기 위한 주 방위군을 요청했지만 인근 뉴욕주와 버지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8년 전 반란법까지 들먹이며 연방군 투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수도 워싱턴 DC 외곽에 국방부가 현역 육군 1,600명을 배치했습니다. 대기 중인 병력에는 군사경찰인 헌병과 보병대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조너선 허프만 국방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백악관을 포함한 주요 시설이 위치한 워싱턴 DC에서 경찰 병력만으로 시위 대응이 어려울 경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워싱턴 DC의 치안 유지를 위해 인근 일부 주에 주 방위군 파견을 요청했지만 뉴욕과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델라웨어주 등 민주당 주지사들이 있는 4개 주가 이 요청을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가 격화될 경우 주정부의 요청이 없더라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연방군을 투입하는 이른바 폭동진압법 발동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장관 또한 이 폭동진압법에 반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것이 아닌가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일 강경 대응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며 등을 돌리고 있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공화당계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밖에도 민주당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비폭력과 인종차별 근절을 촉구하며 이번 시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그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부시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자신의 비극적인 실패를 점검해야 할 때라며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언급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 수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특히 젊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들이 조국 미국에서 괴롭힘과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충격적인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지난 1일 기고한 글에서 폭력을 합리화하거나 참여하지 말자며 지금은 증오가 아닌 치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한 번 대국민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미 전국 시위가 점차 평화 시위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강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군부대뿐만 아니라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하는 이른바 공화당 내 분열도 나오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이 공화당계의 대북격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올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전 부시 행정부 관료들이 민주당 조 바이든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자 특별정치활동위원회 격인 슈퍼팩을 결성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제43대 대통령이었던 부시 전 대통령을 상기시키며 만들었던 이번 슈퍼팩의 별칭은 바로 바이든을 위한 43 동창으로 연방 선관위에 신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작가이자 보수방송 팍스뉴스의 정치분석가인 후안 윌리엄스도 더 힐 기고에서 공화당인 부시 전 대통령이 민주당 바이든을 지지할 수 있다라고 제시했는데요. 그러면서 부시 전 대통령의 목소리는 온건파 공화당원들과 공화당 성향이 이 무당파층에 접근할 유일한 힘을 갖고 있어 그들을 공화당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같은 공화당계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처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보여왔는데요. 특히 이번 흑백 갈등 시위에 강경 대응에 맞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올 대선에서 이 부시 전 대통령이 민주당 바이든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 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내 중앙정보국 CIA 전 현직 요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적 발언에 충격을 받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개탄하고 있다는 소식이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자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입니다. 이 중앙정보국 CIA에서 정보 분석 업무를 담당했던 게일 헬트킨 교수는 미국을 독재 국가와 비교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벌어졌던 약탈, 방화 사태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적인 발언들은 자신이 CIA에서 몸담고 있을 동안 수집했고 분석했던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전국 불안을 연상시킨다고 전했습니다. 헬트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발생하는 일들이라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특히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세인트 존스 교회를 방문해 성경을 들고 인증샷을 찍는 그 순간 밖에서는 비무장 평화 시위 집회자를 향한 무자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등 독재자의 전형적인 선동 전력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중앙정보국 CIA 재직 시 유럽과 아시아 업무를 담당했던 마크 폴리메로폴로스는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 또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전 국가 원수 또한 모두 그런 사진을 찍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강경 진압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미국 정부는 우려를 표시해왔지만 이제 더는 미국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도덕적 우위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저희 US캠 방송에 한번 다뤄드린 바 있는데요. 이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과 관련한 시위로 미 전역의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 메워지자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앞다퉈 코로나19의 새로운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 시위의 상당수는 시카고, 워싱턴 DC, LA 등 현재까지도 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앤드류 쿠머 뉴욕 주지사는요, 수개월 동안 이뤄졌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순간에 실패로 돌아갔다며 수백 수천여 명이 감염됐을 가능성을 꼬집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시위에 관련된 요소들이 바이러스 확산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던지는 최루탄은 사람들이 기침 또는 재채기를 유발하게 만들며 거리 곳곳에서 발생하는 화재들 또한 시위자들이 마스크를 벗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위대들이 대부분 같은 장소에 또 거리도 두지 않고 모여 구호를 외치고 이러면서 비말이 생성되면서 또 수많은 시위대가 체포돼 같은 장소에 수감된다면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은 더욱 커진다는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로 인해 코로나19이 확산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약 2-3주 동안이 걸릴 것이며 다시 확산되기 시작하면 이제 막 경제 재개에 들어간 도시들도 다시 셧다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송 전문 연세 로펌, 연방 검사 출신, 수십 년간 소송 전문. 연세 로펌은 소송을 전문하는 그러한 로펌입니다. 민사소송, 저작권 소송 등 여러 가지 분야 소송을 전문 변호사들이 도와드립니다. 어떤 소송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연세 로펌, an aggressive civil litigation law firm that brings you results.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소송, 연세 로펌이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소식들 보도국에서 심지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이번 조지 플로이드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 됐던 경찰의 용의자 목 누르기. 이와 같은 체포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MBC 방송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발생했던 미니애폴리스 경찰 내부 자료를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경찰의 목 누르기 체포행위로 인해 44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소속 경관들만 지난 2015년 초부터 현재까지 최소 237차례의 목 누르기 체포가 이뤄졌던 것입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특히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들 중 60%가 흑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인 경찰의 무릎 눌러 죽이기를 조롱하는 백인 젊은이들의 영상이 SNS상에 올라오면서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에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 백인 청년 3명은 숨진 조지 플로이드를 흉내낸 영상을 올렸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웃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했고 조지 플로이드 챌린저라는 해시태그까지 달며 그의 죽음을 조롱한 것입니다. 이들 백인 젊은이들은 증오범죄 혐의로 붙잡힌 뒤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SNS상에 신상이 노출되면서 살해 협박 등을 받게 되었고 현재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틀랜타 경관 6명이 지난 토요일 시위를 마치고 떠나던 대학생 2명을 폭행, 강제 진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영상에는 한 경관이 운전을 하는 학생에게 계속 가라고 말하지만 그 뒤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자를 끌어내리려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간신히 차를 몰고 가지만 곧이어 다른 차량에 막혀 멈춰서고 이때 경관들이 차에 달려듭니다. 한 경관이 운전석 창문을 깨려 시도하고 다른 경관은 조수석 쪽 문을 엽니다. 이후 테이저건까지 사용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두 학생을 차에서 끌어내립니다. 이 모습은 CBS 계열사 WGCL에 생중계되었습니다. 현재 경관들은 차량 파손과 가중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명은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덴버의 한 경찰관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관련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주말 온라인 SNS에 자신과 동료 경찰관들의 사진과 함께 폭동을 일으키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덴버 경찰 측은 소셜미디어 정책을 위반했다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토마스 맥클레이 경관을 해고했습니다. 덴버 경찰협회는 성명을 통해 덴버 경찰관이 소셜미디어에 선동적이고 잘못된 사진과 게시물을 게재해 해고됐다며 나머지 1600명의 덴버 경찰관들에게 증오의 부채질하는 용도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 전국에서 약탈이 일어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인근 차량 딜러십에서 70대 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용의자를 경찰들이 수색하고 나섰습니다. 딜러십 주인 카를로스 히달고는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그날 밤 곳곳에서 발생한 약탈에 경찰의 대응이 늦어졌다 전했습니다. 딜러십 내 대당 약 9만 달러 다찌 챌린저 SRT 헬켓이 전부 도난당했으며 이외에도 차저 헬켓, 지프 랭글러, 그리고 픽업 트럭까지도 훔쳐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해당 범행을 찍은 소셜미디어 영상과 인근 지역 CCTV를 조사하며 용의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딜러십은 이번 도난 사건으로 약 5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남가주 가디나 지역에서 우유를 무료로 나누어주는 깜짝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낮 11시경 LA 남서쪽 13마일 떨어진 156가와 크렌쇼 대로가 만나는 지점에 우유를 배달하는 트럭 뒤로 차량이 줄을 길게 섰습니다. 우유 무료 나눔 이벤트에 참여하는 차량입니다. 알타디나 트럭 기사에 따르면 105갤런이 담긴 22개의 팔레트, 약 2,300갤런의 우유를 일반 매장 가격으로 약 9,000달러어치의 우유를 무료로 나누었다 전했습니다. 개인당 제한도 없었으며 지나가는 차량들도 정체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버스도 멈춰 버스 안 손님들에게까지 무료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저지방 우유는 없냐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게릴라성 이벤트는 이 지역에 한한 것이라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원이었습니다. 번역 선수 에버트란. 말도 안 되는 번역에 고생 중. 번역 선수 교체.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번역을 가능케 합니다. 대량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란에 맡기세요. 우유 먹으라고 할 땐 안 먹더니 어디야? 끝까지 달리고 싶다면 만세! 간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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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이 다른 수치의 소재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간만세. 뒤로 나와, 뒤로 쏴.
이어서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의 주요 소식들 종합해드립니다. 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 숫자가 계속 상승세를 보여 지난 한 주 동안 17,000명이 추가됐습니다. 일주일 단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시위 사태까지 코로나 2차 발병 확산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백신 없이 학생들의 학교 등교는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혀 오는 8월 18일 내년 학기 학교 개학 등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바스토우 인근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어제 저녁 9시 40분경 발생했습니다. 진동은 랭캐스터, 팜데일, 빅토빌 지역 등에 감지된 가운데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LA 등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의 시위가 교육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토니 서먼드 캘리포니아주 교육감은 공립학교 내 인종차별 예방 교육에 힘쓰기로 했으며 이번 시위에 수천의 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는 시위에서 에릭 가세티 LA 시장도 이에 동조하며 한쪽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며 시위대를 지지했습니다. LAPD가 이번 흑백 갈등 시위에서 통금이나 코로나19 안전 규정을 위반한 주민들을 UCLA 스타디움의 현장 구치소 형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USC 대학이 웹사이트를 통해 오는 8월 17일부터 가을 학기가 시작해 올해 가을방학은 없음을 전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오늘 밤 9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통행 금지령이 발령됐습니다. 베버리힐스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는 오늘 낮 1시부터, 베버리힐스시 전체는 오후 4시부터 내일 새벽 6시까지 통금이 이어집니다. 산타모니카 지역과 컬버시티는 오늘 오후 6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통금령이 이어집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워싱턴 DC가 약탈 시위 등을 막기 위한 주 방위군을 요청했지만 인근 뉴욕주와 버지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8일 경제재개 1단계에 돌입하는 가운데 코로나19 검사 역량이 확대되고 시민들이 현업 복귀를 앞둔 현 시점에서 모든 시민에게 진단검사를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스바라카 뉴욕시장은 흑인 사망 시에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매주 $600의 지급이 심각한 적체 현상에 4천만 실업자 가운데 평균 3명 중 1명은 아직까지 연방정부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경찰의 용의자 목조르기 제압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종갓집 김치를 생산하는 한국 대상 기업이 미국의 김치 공장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제 미국 내 김치 시장의 패권을 둘러싸고 라이벌인 CJ 제일제당, 풀무원 등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 전국적인 시위로 한인업소 피해 건수가 9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도시별로 보면 필라델피아 50여 건, 미니애폴리스 10건, 시카고 9건, 워싱턴 DC 4건, 로스앤젤레스 3건, 윌밍턴 2건, 프로비던스 1건, 오클랜드 1건, 벨뷰 2건, 클리브랜드 1건, 루이빌 1건, 샌루이스 2건, 애틀란타 4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흑인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지역과 샌폴 지역 한인업소 10여 곳이 약탈과 방화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도 한인업소 약 50여 곳이 약탈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 중 30여 곳의 업주가 주로 뷰티 서플라이 업소들로 나타났습니다. 미주리주 샌루이스에서 경찰서장 출신의 77살 데이빗 돈이 자신의 전당포 가게를 지키다 약탈범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PGA 투어가 2019-2020 시즌 재개 후 5번째 대회까지 무관중 경기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진료소가 멀어서 진짜 근처에 몇 개 더 생겨야 돼요. 그건 요구하려면 더 많은 정부 대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지. 2020년 센서스 인구 조사를 작성하면 진료소나 정부 대표 선출하는 데 사용되는 연방 자금 배정에 도움이 돼요. 그래요? 지금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2020 센서스.gov에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소린 가격 정리해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3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